당신은 일일 몇 강 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1강, 오늘도 1강. 김경래의 최강 시사 아니겠습니까? 하하하하하 예.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고 개혁 보수 기치를 내걸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원희룡 제주지사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전의 원희룡은 잊어달라. 보수의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겠다. 자, 예전의 원희룡은 무엇이고 지금의 원희룡은 무엇인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지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주도 비 많이 온다면서요? 산에는 많이 왔고요. 마을에는 예. 도슬비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피해나 이런 것들은 없는 모양이네요. 예, 아직 큰 피해 없습니다. 예. 지금 여름철이라 제주도도 사람들 많이 오죠? 예, 많이 오고 계시네요. 예,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그죠? 예. 오늘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시간 남으면 하도록 하고요. 사람들 궁금한 부분들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원희룡은 잊어달라. 본인이 본인을 부정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좀 청취자분들에게. 예전에 원희룡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똑하기는 한데 네. 혼자인 것 같고 또 서장파라는 이름을 국민들이 붙여줬잖아요. 예. 개혁파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 세력과 무게가 아직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개혁을 외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더 낮은 곳으로 또 국민과 또 많은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당연히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저 자신이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채울 건 채우고 네. 그런 치열한 자기 발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주류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부끄럽지 않은 야당, 또 부끄럽지 않은 야당 후보를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고 있고요. 예. 최종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이제 기다리고 있고 만들어야죠. 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에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이게 사실은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백종원 같은 사람 어떠냐 이게 뭐 농반 진반으로 하신 말씀 같은데 이런 말 들을 때는 좀 기분 나쁘지 않으셨어요? 쓴소리를 네. 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네. 실제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 눈에 볼 때도 야, 딱 이 사람이다. 이런 게 없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의 상황이 내일도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함께 어떻게 노력하느냐. 특히 뜻이 있는 사람들, 네. 예, 그리고 의욕이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 속에서 함께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쓴소리로 보약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어제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셨다고요? 이건 정확하게는 어떤 뜻이에요? 백종원 씨가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 제주랑 또 연이 있으시죠? 이 백종원 씨가 또 제주에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아직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온 국민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주에서 같이 하게 될 텐데요. 그걸 따라가지고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음식에 대해서 남다른 그 열중과 이 관심을 보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평생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쌓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정말 골목 식당 이러듯이 정말 이 허름하고 도저히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요리사들, 식당들 이쪽에 가서 어떤 때는 정말 눈물 찔끔나게 혼도 내고 또 진정으로 가르쳐준 것에 노력이 있으면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봐주면서 네. 정말 일어설 의욕과 방법을 모르는 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에게 멘토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벗이 되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넓게 넓히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민생도 어렵고 코로나도 어렵고 사회 활동도 지금 다 중단돼 있는데 이런 때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또 국민들에게 삶의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 뭐 어저께는 뭐 누가 물론 저를 뭐 좋아하는 분인데 농담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삼행시로 예, 삼행시요. 예. 예예 100명을 갖다 대도 예. 종국에는 원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 농담으로 박수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예, 그래서 어떤 대중적인 친화도나 아니면 우리 그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면에서 100종원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 노력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예, 전국에는 원희룡이다. 이건데 지금 그 야권의 대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홍준표 의원은 뭐 원외지만은 또 있고요. 원외가 아니라 당 바깥에 계시지만은 있고 이런 분들보다 원희룡 지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으시다고 스스로는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제가 수석 합격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그냥 똑똑한 이미지로 바라보시는데요. 재주가 나은 제 자신을 볼 때나 천재. 저와 함께 겪어본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지만 사람이 됐다. 이게 가장 큰 저의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주도에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여기까지 왔고요. 그리고 20대 때는 뭐 민주화에 제 자신의 모든 걸 던졌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에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당성,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이 보수 진영에서 내세우는 많은 그 인물들이 우리 국민들 전체 세대적인 감성에서는 크게 봐서는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대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기득권화한 586에 대해서 교육, 노동, 정치 모든 면에서 또 기업 이런 모든 면에서 기득권화한 586 세대에 대한 전면전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진정한 민주화 이런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부끄럽지 않은 후보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주도니까 뭐 약점이 아니냐 하는데 지역에서 자유롭죠. 뭐 호남이든 영남이든 제가 함께 손 내밀지 못할 곳이 없고요. 또 보수라는 이념적인 진영에 있지만 여기서 20년간 계속 개혁을 외쳐왔고 보수 속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 계층, 지역, 이념 이것을 넘어서서 특히 지금 4번의 선거, 2번의 집권과 결국은 탄핵까지 받으면서 바닥에 지금 쓰러져 있는 이 보수의 영역을 넓히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는데 적격자라고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 몇 가지 이제 조금 뭐랄까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정치인으로서 원희룡이 보여준 성과가 뭐였냐 지금까지 뭐 별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요건 좀 약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발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덜 알려진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4년에 돈 안 드는 선거법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이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천정배 유시민이 증인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급진적일 정도로 유시민 의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개혁적인 선거법, 정치자금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속기록에 다 남아 있고요. 그다음 우리 박근혜 당대표,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당시 한나라당 내에서 대북 정책이든 민생 정책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든 개혁적인 목소리와 아이디어는 모두가 원희룡과 그 쫓아가 보면 모두 뒤에 원희룡이 있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덜 알려졌던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옛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더 강렬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네. 그것을 진정성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같은 경우에 뭐 도정에 전념해 달라. 그러니까 뭐 대권 행보와 도정 뭐 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보세요? 이거는 코로나 청정 제주, 네. 우리 중국 무사증 전격 중단을 정부에 요구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증상이 있는데도 돌아다니는 우리 개념이 없는 예. 여행객들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서 제주를 현재 지역 감염 한 명도 없는 예. 코로나 방역의 한국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켜가고 있고요. 예. 앞으로 대유행에 대비해서 예. 전도민 무료 독감 접종이라든지 예. 아니면 개인정보와 전혀 그 노출 우려가 없는 네. 이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추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국 어디서도 꿈꾸지 않을 때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결단 내리고 알겠습니다. 실행하고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도정도 잘하고 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예. 예, 뭐 옛날에는 서울에 아예 못 가게 하다가 요즘 뭐 한 이틀 정도 가니까 네. 뭐 서울에 지금 뭐 정신 파냐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 다른 그 지사님들은요. 아예 서울에 국회에 살고 계시는 지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저기 예. 제주도정 소홀히 하지 않을 테니까요. 예. 그 지나친 염려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되고 예. 민주당이 응원 좀 해주면 안 됩니까?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해요? 어지영 지사님을. 초당적으로. 초당적으로. 예, 제주시장도 민주당 시장 다 제가 협치 차원에서 임명하고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대권 얘기하다가 시간이 다 갔는데 대권 주자시니까 현안도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뭐냐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그제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정규직화 인천공항 공사 정규직화 문제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어요. 이 공정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원희룡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 지금 청년층이나 거기 네. 지금 저 정규직하는 우리 근로자들이나 여기 노동자들이나 이 취준생과의 싸울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묻지마 정규직화라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찬스 때문에 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니까 취준생들이 지금 분노 많이 폭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라 그랬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그다음 결과는 정의롭고 이번에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어떤 그 결과를 실적을 맞추려고 하는 네. 척하는 정부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공정한 그 절차에 의해서 이 노동자들끼리 싸움을 붙이지 말고 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부터 하고 네. 우리 정말 취업 기회를 평생 가져보지도 못한 이 청년들의 절규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을 해야죠. 어저께 일자리 수석은 정말 매를 벌고 이 분노하는 청년들에게 지금 기름을 끼얹는 그런 발언들을 하는데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속지 않습니다. 자, 그 또 하나 현안 중에 지금 검찰 관련된 현안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해임을 위한 찍어내기를 위한 시나리오다 이런 게 야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어떠십니까? 그 원희룡 지사님은?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고 그러고 네. 윤석열 총장 공수처 수사 대상 만들려고 그러고 네. 이렇게 하려고 진짜 법사위원 고집했나 위원장 고집했나 앞으로 이게 점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질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요. 만약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의 검을 어떤 보금을 쥐어줬는데 네. 이걸 처리하고 뺐을 거면은 당당하게 해임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당에서는 이렇게 여론몰이하고 대통령은 이걸 모른 척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점에서는 해임이든 신임이든 분명하게 하고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 거면 네. 그렇게 선언을 해서 당당하게 하시라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인터뷰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목소리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원희룡 제주도시사였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과 함께 국회 돌아가는 얘기 좀 얘기를 해보고요. 남북관계 얘기도 해볼 거고요. 그리고 3부에서 저희들이 그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문제 좀 다룹니다. 그때 물어보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좀 있어갖고요. 기다려주시고요. 8시에 뵙겠습니다.